사업 실패 후 귀농으로 재기한 딸기 농부 정재근. 젊은 시절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그.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한 1년 6월 정도, 한 1년 2월 정도를 하다가 집사람은 집사람 내로 아이들 데리고 온갖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아가면서 그런 걸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복역 후 시골로 내려온 그.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1년 넘게 심한 우울증을 겪던 어느 날 한 주민의 조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 자네가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 아, 그럼 마을 청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매일같이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며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은 그 후 주민들의 도움으로 딸기 농사를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농부가 됐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그 마을 분들한테 왜 저런 놈을 도와줬어? 그런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절망을 딛고 오뚜기처럼 일어선 정재근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요. 네. 딸기 농사 지금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이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혹시? 요즘 지금도 아침에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딸기 따서 선별해서 배달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예, 녹화하러. 아유, 힘드셨겠어요. 예. 네. 오늘 그 강연하실 주제가 딱 나온 거 보니까 마중물인데 예. 마중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마중물이 제가 알기는 그 펌프질을 할 때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넣는데 그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네. 그럼 오늘 강연 주제가 그 마중물인 이유는요, 혹시? 제가 어렵게 귀농을 했고 네. 또 어려운 데에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마중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장성에서 올라온 농부 정재근입니다. 사업 실패 후 진짜 쫓기다시피 숨어 들어가다시피 해서 농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귀농 아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후배 귀농인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그동안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귀농하기 전에 미술품을 팔고 사는 또 중개하는 화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강남에서 화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의 직격탄을 맞아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한 27억 정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무늬만 고향인 장성으로 어린 세 딸과 노모를 모시고 제 집사람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재기를 할 수 있다는 그 허황심에 1년 3개월 동안 수배자가 돼서 도망다녔습니다. 쫓기면서 그 집사람 해보지도 않은 공장 일을 하면서 조그만 월급을 탄 그 돈까지 도망다니는데 경비로 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고향집에 한번 슬쩍 숨어서 집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더군요. 어린 딸들, 노모.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한 후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이렇게 죗값을 치르고 나서 집에 들어와 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과자고 교도소를 갔다 왔고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린 딸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수근수근 돼서 인사도 잘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느 날서부터 방구석에 담배만 버끔버끔 피면서 누워있는 겁니다. 집사람이 새벽 7시에 나가서 전자회사 조립 일을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면 괜히 그걸 밤늦게 들어온다고 점점 심해져서 의처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무척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쪽 눈이 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뇨에 또 우울증에 약을 한 움큼씩 먹으니까 한쪽 눈이 실명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아는 체도 안 했습니다. 왜요? 제가 전과자고 죄수이니까요. 내가 농촌에 내려가서 사는데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내가 농촌에서 살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구려면 땅이라도 조그만 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우리 노모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시던 분이 발견해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서 만 10일 조금 넘게 만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동네 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동네 사람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자네를 배척한 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자네가 동네 사람들을 배척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네 가족을 위해서 살아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제 위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10,000원을 받아서 대빗자루 한 자루와 쓰레받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제가 가던 중 어느 날 제가 안 들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른들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저놈한테 통장에 돈이 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사기꾼이고 남의 돈 띄어먹은 놈이니 쟤한테는 절대 통장에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래서 묵묵히 1년 동안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농업에 농자만 들어가는 교육만 있으면 다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자 노인 회장님하고 이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가니까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그 안에 15만 3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5만 3천 원. 그걸 주시면서 지금까지 자네를 지켜봤는데
수고했다. 이제 이 돈으로 빚자라도 사 쓰고 아이들 맛있는 걸 사주라고 그 돈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인정해주는 가득한 마음이 들어있었으니까요. 1,000원도 내신 할머니가 있고 2,000원도 내신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진짜 기뻤습니다. 근데 그 15만 3천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했어요. 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분들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후에 마을 노인회장하고 마을 이제 형님들이 부르시더니 야, 너 이젠 농사를 한번 쳐볼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땅 500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농촌 종합개발 사업을 받아서 80% 보조를 받아서 제가 딸기 하우스를 하게끔 해주셨어요. 20%는 당신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다시 해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인문계 고등학교 안 가고 실업계 쪽으로 빠질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동생들도 있길래 화장실을 끌고 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아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데 네 꿈을 접지 마라. 앞으로 아빠가 여기서 3년, 농사꾼으로 3년, 네가 고등학생으로 3년 아빠하고 내기를 하자. 누가 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 큰딸하고 약속이 시작된 겁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딸은 3년 뒤에 명문대에 들어가서 4년 전체 장학금을 받고 금년 3월 달에 행시 시험을 봤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 딸한테 앉으려고. 내 딸한테 아빠 존경해라는 소리를 듣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도 떳떳하게 15만 3천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8년이 됐습니다. 그 돈을 받은 지. 그렇지만 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마술 봉투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할 수 있게끔 채찍질하고 제가 외로울 때 그 봉투를 꺼내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나한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준 마을 사람들 그 마음처럼 나눔을 실천하고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 15만 3천 원에 대해서 저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제가 15만 3천 원 안 쓰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만큼 이 15만 3천 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에 말씀하셨던 그 어르신들께서 주셨다는 15만 3천 원 제가 그 돈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맞죠? 예. 이 속에 15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색깔이 다 바랬어요. 네. 이거 보실 때마다 네.
여러 생각이 더 나실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소중하게 그 15만 3천 원을 간직하고 계신데 네. 오늘 이 자리에 정재근 씨의 부인과 따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 강연백도시 게시판에 아버지를 이렇게 추천을 직접 따님께서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유가요? 우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네. 또 제가 인간적으로 아버지한테 배운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이 아빠를 믿어라 그러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했고 또 존경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얘기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게 큰 계기가 됐네요, 또. 네. 따님이 아버지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어머니께, 부인께 좀 잠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만 같아요, 사실상. 네. 8년 전까지만 해도 기대라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이거를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 믿었어요. 내 남편은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 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정말 현실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께 꼭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남편께? 그러게 지금 꼭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 본인이 받은 만큼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 주길 바라고요. 사실상 저희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항상 베푸는 마음을 그 마음 자체로만 사는 게 저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변치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농사 열심히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에게 한 말씀 하세요. 참 집사람한테 진짜 모진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다른 남편들보다 진짜 모진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거듭 실패로 진짜 고생을 많이 시켰고 또 거기다 의처증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혼났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는 3년간 약속이라고 했는데 93동으로 들어가서 명분대를 갔으니까 참 대단하고 딸이지만 그때 내가 무릎 꿇을 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마중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정재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22년째 등산하는 시각장애인 남편 김대한. 강연 주제 내가 길이 되어. 1년 10개월 동안 혼자 세계를 여행한 여대생 김수로. 강연 주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사업 실패 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한 농부 정재근. 강연 주제 마중물.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따뜻함을 주는 강연 세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하신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정재근 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네. 그 내려놓은 만큼 제가 그동안 피해를 입힌 분들한테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갚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로 씨는? 여행을 다녀와서 네.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인데
저희 여행만큼이나 설레이는 경험이었고요. 네. 또 이렇게 대단하신 두 분의 강연을 가까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한 씨께서도 오늘 이제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네,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요? 진짜 힘드시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고, 또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위해서 저희 부부처럼 등산을 하든지 운동을 많이 하여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네. 오늘 강연 백도씨 이렇게 세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인생 고백 강연 백도씨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나이 또래여서 그런지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생각도 들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와서 힐링이 많이 됐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부인과 같이 그렇게 등산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나에게 강경백도시는 숲이다. 고물지도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 강경백도시 사랑해요.